하려고 이렇게 연습하는 게 아니고 그냥 연습을 하기 위해서 조금 부지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대충 해놓고 일단 좀 말려야 될 것 같아서 땅을 지금 보고 하고 있는 거고요. 오늘 이렇게 영상을 킨 이유는 얼마 전에 이제 제 영상 댓글에 중고 장비 관련해서 올려주신 분이 계세요. 그래서 오늘 중고 장비 관련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저도 처음에 이제 중고 장비 가지고 시작을 했죠. 저는 처음에 어떻게 했냐면, 그때 당시에 저는 이제 장비에 대해서 아는 게 없었어요. 뭐 아무것도 아는 게 없어가지고 이제 활용을 한 게 이제 카페, 인터넷 카페하고 그 다음에 이제 영상을 좀 많이 찾아봤어요. 좀 영상이 잘 돼 있으니까 영상을 좀 찾아보고 이제 중고 장비를 구매를 하는 거에 대해서 많이 찾아보기 시작을 했죠. 근데 카페 같은 데는 이제 입문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이랑 기존에 이제 장비를 운영하시는 분들이 모여져 있는 카페가 있어요. 거기 들어가서 글도 올려보고 거기서 좀 댓글들 참고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영상을 너튜브에서 많이 찾아봤죠. 중고 장비를 살 때 체크해야 될 부분 이런 거를 많이 참고를 했고, 영상 같은 데 보면 그 딜러분들이 올려놓은 영상들이 많이 있어요. 자기네들 장비 홍보하면서 이제 체크해야 될 부분도 알려주면서, 그런 데 보면은 자기네들 이제 카페나 홈페이지 주소 올려놓은 게 있거든요. 그런 데 들어가서 이제 살만한 매물이 있나 확인을 하고, 이제 매물 확인을 하면 솔직히 인터넷으로 이제 이렇게 사진으로 이렇게 보면 잘 몰라요. 왜냐면 그분들도 장비를 매입해 와서 상품화 과정이라는 걸 하거든요. 도색을 새로 한다든가 이제 뭐 경정비 같은 거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진상으로 보면 장비가 깨끗해 보여요. 근데 우리가 이제 돈이 한두 푼 하는 장비도 아니고 중고라도 몇 천만 원 하거든요. 제가 그때 샀던 미니 장비도 제가 2,400원 주고 샀었어요. 이게 돈이 한두 푼짜리가 아니니까 여기저기 이제 자료 찾아보고 꼼꼼히 체크하려고 아까 말씀드렸던 걸 활용을 해서 머리에 숙지를 한 다음에 갔죠. 그래서 이제 그 홈페이지 가서 매물 확인하고, 딜러랑 통화해서 매물 확인 있는 거 확인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실질적으로 눈으로 보기 위해서 매매단지를 찾아갑니다. 매매단지가 이제 좀 큰 게 이제 제가 갔던 데가 이제 경북이에요. 경북 고령에 있어요. 매매단지가. 거기가 매매단지가 좀 크긴 크더라고요. 가보면 종류별로 다 있어요. 타이어 굴착기서부터 이제 뭐 공투, 미니, 뭐 10, 06 다 있거든요. 이제 가서 이제 확인하는 거는, 일단은 뭐 제가 샀던 장비 기준으로 말씀드릴게요. 일단 기본적인 이제 뭐 아이들러나 이제 실린더 상태들, 트랙 상태들 확인하고, 동작 상태 확인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실린더 같은 데 보면 이제 유압류가 새는지 안 새는지 눈으로 보면 보여요. 그런 거 확인하고, 장비가 괜찮더라고요. 제가 제 판단으로 했을 때는. 그래서 계약을 했죠. 근데 계약을 할 때 어떻게 했느냐, 이게 중고 장비도 중고차 사듯이 똑같이 이제 캐피탈 할부가 됩니다. 근데 저는 캐피탈을 이용을 하진 않았어요. 왜냐면 이율이 좀 비쌌어가지고. 그래서
저는 직장을 다니고 있어서 은행에서 직장인 대출을 받았죠. 그게 한 캐피탈이랑 3% 정도 차이 났거든요, 이자율이. 이제 그렇게 했고, 이제 기본적인 소모품류 516 다 갈아주고, 이제 거기 펜벨트 하나 들어가거든요. 그런 거 이제 새 걸로 다 교체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한 번 정도 갈을 수 있는 필터류를 제공받고, 그 다음에 이제 학송으로 배송까지 해주는 조건으로 계약을 했어요. 그렇게 해서 계약을 장비를 갖고 와서 연습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이제 매매상을 이용해서 구매하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요즘은 또 직거래가 또 활성화가 잘 돼 있어요. 하다못해 요즘 뭐 핸드폰 어플로 중고거래하는 그 어플에서도 장비를 또 내놓으시는 분들도 있고, 그 다음에 보면 이제 카페 같은 데 보면 매물 올려놓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자기 장비들. 근데 보면 이제 보통 두 가지죠. 탈 만큼 타다가 장비 바꾸면서 딜러들이 매입을 싸게 하니까 조금 더 가격을 받기 위해서 직거래로 올리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탈 만큼 타다 올리시는 분들도 있고, 그 중에 얼마 안 타다가 올리는 장비들이 간혹 있어요. 정말 좋은 거는 막 100시간 미만 탄 것도 있고, 막 1000시간 안 되게 탄 매물들이 나오는 게 있거든요. 근데 이제 직거래를 하다 보면 이제 가지고 와서 각종 소모품류는 본인이 가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할부가 안 되죠. 현금 방치기를 해야 된다는 그런 단점이 있죠. 그래서 조금 팁을 드리자면, 이게 중고 장비를 살 때 매매상 가서 살 때랑 직거래 살 때도 똑같은데, 간혹 보면은 이제 영업용 넘버가 안 달린 장비들이 있어요. 그 개인 넘버가 달린 장비들이 있거든요. 근데 또 그게 시간도 얼마 안 탄 장비들이 간혹 있어요. 그거는 노려볼 만해요. 그거는 부가세도 없어요, 할 때. 사고 이렇게 할 때 이제 부가세가 없어서 이제 부가세에 대한 부담이 좀 줄죠. 그런 장비들도 찾아보시는 것도 괜찮아요. 그래서 뭐 장비가 당장 급하신 게 아니면 좀 여유를 두고 그런 장비를 찾아보시는 것도 좋아요. 그리고 장비를 중고로 구매할 때, 중고 장비도 성수기 때 장비 한창 바쁠 때 구매를 하면 장비값이 좀 비싸요. 근데 이제 비수기, 이런 겨울이나 이럴 때 장비를 좀 구매를 하면 성수기 때보다 조금 저렴하게 구매를 할 수가 있어요. 제가 해보니까 저도 장비를 구매하고 나서 중고 장비 계속 보긴 봤었거든요. 근데 봐서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성수기랑 비성수기 때 장비값이 좀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이제 시간적인 타이밍도 고려를 해보시는 게 좋고, 그리고 이제 장비를 구매를 하러 갈 때 뭐 주위에 뭐 부모님이 장비를 하신다던가 아니면 주위에 하시는 분이 있다 그러면은 좀 이제 같이 좀 받아 체크를 해달라, 그렇게 하는 것도 좋아요. 아무래도 장비를 운영하시는 분들이 같이 가면 생판 모르는 사람보다 보는 눈이 확실히 틀리긴 하겠죠. 이렇게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매매상 가서 구매하는 거랑
직거래를 이용해서 구매를 하는 방법이랑, 근데 이제 그 장비를 구매를 할 때 기준점을 잡는 것도 있어야 되겠죠. 저 같은 경우는 연식보다는, 이게 만약에 이제 모델이 3, 4년 계속 같은 모델로 나온다, 변경 없이, 그러면 연식은 조금 있는데 장비 가동 시간이 얼마 안 됐다, 그런 장비를 사는 것도 나쁘진 않아요. 저 같은 경우는 가동 시간을 중요시 했거든요, 연식보다는. 그래서 그런지 저도 갖고 왔을 때 별 고장 없이 장비를 잘 운영을 했었어요. 소모품용은 갈아주고. 그러니까 장비를 살 때 이제 그 가동 시간이 좀 많은 걸 가지고 오면 나중에 가지고 와서 배보다 배꼽이 더 커요. 수리비가 더 나가거든요. 실제로 제가 아시는 분 중에 중고 장비로 가지고 와서 운영을 하다가 그놈의 수리비 자꾸 망가지고, 수리비 때문에 짜증나가지고 아예 새 장비로 가신 분이 있어요, 실제 사례로. 그리고 이제 주위 분들 얘기 들어보면 장비 운영하시는 분들도 말씀이, 이제 가동 시간이 더 이제 적은 걸 사는 게 낫다. 연식도 좀 괜찮으면 더 좋겠지만은 가격에 비했을 때 기준점을 잡을 때는 가동 시간을 잡는 게 낫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뭐 제가 구매했을 때 그냥 어떻게 구매했는지 그냥 경험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 말이 꼭 정답은 아니니까 참고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